악성 종양은 주변 조직으로 침윤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주변 조직을 파괴하게 되고요. 발육 속도도 더 빠르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악성 종양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암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암에 대해 알아보고 암의 특성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암에 대해 정확히 알고 그 특성을 이해해야 암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암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암의 사전적 정의는 생체 조직 안에서 세포가 무제한 증식하여 악성 종양을 일으키는 병, 결국 주위의 조직을 침범하고 다른 장기에 전이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은 종양과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종양 역시 정상에 비해 과잉으로 자라난 조직을 의미하지만 종양은 양성과 악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양성과 악성의 구분은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양성 종양은 주변 조직으로 침입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팽창하면서 주변을 압박한다고 하면, 악성 종양은 주변 조직으로 침윤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주변 조직을 파괴하게 되고요. 발육 속도도 더 빠르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악성 종양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암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암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암의 원인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암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치료의 원칙이나 예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즉 환경적인 요인이죠. 전통적으로 암은 유전적 질환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정 암에서만 발견되는 유전자가 있고 또 암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반면 암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대사성 질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 간에는 암 발생 양상이 조금 다른데, 만약 이게 유전적 원인에 의한 거라면 전 세계 어디에서 살건 미국인이랑 한국인은 암 발생 양상에 차이가 나야겠죠. 인종에 따른 유전에 의한 거니까요. 그런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 같은 미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사는 미국 사람은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과는 암 발생 현황이 조금 다르더라는 거죠. 즉 인종이나 어떤 유전적 요인보다는 먹는 것이나 생활 환경 등이 암 발생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결론은 둘 모두 맞는 의견입니다. 만약 암이 100% 유전적인 원인으로 생긴다면 우리는 암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암을 예방할 방법도 없고, 만약 암이 생겨서 치료를 받더라도 이미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언제 재발이 될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먹고 생활하는지에 따라 암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는 거죠. 즉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환경적인 요인을 컨트롤하느냐에 따라 이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질 수도 있고요. 스위치가 꺼진 채 평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암이 100%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걸리는 소아암의 경우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전체를 봤을 때 일부이고요. 대부분은 환경적인 요인이 암을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을 조절함으로써 암을 예방할 수도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암을 치료할 수도 있는 거죠. 암을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먹는 것부터 입고 마시는 것, 생활하는 환경 등이 모두 이러한 환경적 요인에 포함될 수 있죠. 이외에도 비만이나 스트레스 등도 암을 유발하는 위험인자가 될 수 있고요.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국제암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연구소에서는 이렇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분류하여 그 위험도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음료부터 각종 환경적인 요인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전에도 몇 차례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술, 담배를 비롯해서
적색육, 빨간 고기라고 하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햄, 소세지 같은 가공육도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탄 음식에서 나오는 벤조피렌이나 성면, 비소 등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 분류표에 있다고 해서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암에 걸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꾸준히 장기간 먹었을 때 암의 발생 위험도를 올린다는 의미인 거죠. 이외에도 비만 역시 각종 암의 위험인자인 동시에 치료 및 치료 결과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역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적 요인 중 하나이고요. 다음으로 암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암의 특성을 알면 암 치료에 있어 어떠한 전략을 짜서 접근하면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암의 특성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암은 매우 빠르게 자라며 주변 조직으로 파고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분열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이를 위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죠. 또한 주변 조직으로 쉽게 파고들기 위해 주변의 결합을 느슨하게 만드는 효소를 분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이용해서 주변의 결합을 보다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C를 항암 치료에 이용하기도 하고요. 암세포가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치료를 응용하기도 하죠. 많은 대사치료에서 암을 굶기는 치료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암은 기존의 면역체계를 피해가는 회피기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우리 몸은 암세포 같은 이상세포를 걸러주는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은 이러한 면역체계를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최근에 개발되는 3세대 면역항암제들은 바로 암의 이러한 면역체계의 회피기전을 무력화시켜서요. 큰 부작용 없이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이용해 암세포를 없애는 겁니다. 끝으로 암세포는 열에 취약합니다.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의 특성에 의해 암세포는 구조 자체가 매우 단순하고 세포막 역시 정상 세포에 비해 비교적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열과 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진 거죠. 이러한 특성들을 이용해 고주파 온열암 치료 등을 시행하게 되는 거고요. 고주파 온열암 치료는 우리 몸의 신부 체온을 높여서 정상 세포는 견딜 수 있지만 암세포는 파괴가 일어나는 온도로 올려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정상 세포의 손상 없이 암세포만을 파괴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오늘은 암이란 무엇이며 왜 생기는지, 그리고 암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암의 특징을 통해 암세포의 목표를 한마디로 유추해 보자면 바로 빠르고 무분별한 증식, 즉 한계가 없이 계속 자라나는 것이 암세포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증식에 초점이 맞춰진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음번에는 이러한 암의 특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